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제가 어제 동영상 올렸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동영상 올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이 동영상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는 모든 분들이 보시는 것이 아니고 대사증후군 동영상 시리즈를 끝내신 분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처음이죠. 그죠? 1번부터 112번까지 동영상을 정주행 하셔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차근차근 보셔서 정주행 하신 후에 균형 잡기 동영상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하신 분들이 이 동영상을 좀 참고도 하시고 약간 응용도 하시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동영상을 보면 약간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 하셔도 안 되고 뭐 보지 말라 이런 건 아닌데 보셔서 무조건 따라 하신다거나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게 회복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어떤 중량이나 운동이 이게 지금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좀 따져보고 적용을 하셔야지 함부로 따라 하시는 거는 뭐 명예현상 같은 것들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매 동영상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처음 보시는, 만약에 혹시 이 동영상 처음 보셨던 분들, 여기까지 보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정상이 어떤 정상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거의 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으니까 뭐 심지어 허리 아프신 분들, 뭐 무릎 아프신 분들, 뭐 이렇게 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분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사증후군 1번 동영상으로 가셔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 공감이 돼야 되죠. 공감이 돼야지 그냥 뭐 이게 처음부터 좋다 나쁘다 여러분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뭐 저도 거짓말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면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 거기에 대한 책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셔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죠? 공감하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어제 오늘 그냥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합니다. 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그렇고 저희 안에 이런 운동하는 부분들 이렇게 보면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은 거의 안 만나지만 예전에 잠깐 만났던 때 약간 운동하는 방법에 오류가 생기면서 불필요한 통증들이 자꾸 발생되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자, 우리가 누워서 하는 운동 중에 꽈배기라는 게 있습니다. 꽈배기. 뭐 꽈배기 하니까 뭐 이렇게 비비 꼬인 걸 꽈배기라 하죠. 우리 발 동작 중에 이렇게 다리 동작 중에 한쪽 발목을 반대쪽 발목 위에 올려갖고 저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무게로 누르는 거고 밑에 있는 거 그 무게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꽈배기. 다리 동작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오른발을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왼쪽 다리 발목을 오른쪽 다리 발목 쪽에 올려놓고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쭉 폈다가 접었다가 쭉 폈다가 접었다가 하면 오른발이 앞쪽으로 나오잖아요. 앞쪽으로. 제가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아침 저녁을 한 20번씩 이렇게 하면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꽈배기를 할 때 다리를 쭉쭉 안 뻗어주면, 그러니까 뭐 180도로 쫙 뻗어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150도 정도는 뻗어줘야 되는데 이게 한 90도만 뻗다가 그만, 90도만 뻗다가 그만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정강이 바깥쪽 이게 딱딱한 근육이 있어요. 좀 땡땡한 근육, 그쪽으로
자꾸 혈액이 몰려들면서 정강이 바깥쪽, 어딘지 아세요? 이 무릎 이전에 정강이 뼈 있잖아요. 바깥쪽 여기 땡땡한 부분 여기 만져보면 아파 아야 하시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좀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꽈배기 동작을 할 때 저는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왼쪽으로 보이시 이게 셀카 모드이기 때문에 반대로 보입니다. 자, 이쪽이 오른쪽 다리예요. 제가 오른쪽 다리가 뒷다리이기 때문에 뒷발 뒤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누워서 운동할 때도 왼발을 여기 오른쪽 발목에 올려놓고 이렇게 쭉쭉 뻗는 겁니다. 이게 쭉쭉 하나 둘 왼쪽 팔은 약간 누른다는 느낌이고 오른쪽 다리는 들어 올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하나 둘 셋 이게 쭉쭉 뻗으면 이 정강이에 있던 피가 앞쪽 허벅지까지 쭉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탁탁탁 이렇게 쭉쭉 안 뻗고 한 160도 150도까지 뻗어야 되는데 한 90도까지만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 근육통이 자꾸 생겨요. 여기 피가 엉뚱한데 자꾸 몰리면서, 이게, 요거 사실 저희 아내한테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정강이 바깥쪽 근육이 막 땡땡해지고 엄청 아파서, 뭐, 마사지를 해줘도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약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자, 이걸 아침에 보통 이거 20번 이상 합니다. 20번. 왼쪽은 반대는 조금 하고, 횟수를 그냥 한 서너 번만 하고, 오른쪽 다리는 한 20회씩 이렇게 한 2번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누울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리 쪽의 혈액순환 개선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희 아내는 반대로 하죠. 저희 아내는 오른쪽 발목을 왼쪽 발목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왕하는 거 쭉 뻗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도 일자로 쫙 뻗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한 150도 정도는 뻗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쭉 넷 다섯 여섯 한 요 정도까지 뻗어줘야 됩니다. 근데 요까지만 갖다가 자꾸 요렇게만 하면 무릎도 아프고 자꾸 이상한 데가 자꾸 아파요. 그럼 뭐가 잘못된지 여러분들 못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앞발, 뒷발 이 문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해보면 설사 비슷하게 나온다든가 혹은 뒷발이 앞으로 나오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고착화됐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테스트를 해보면 오른발이 뒤로 나간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을 때 이상한 느낌,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약간 뒤로 빠져 있다는 느낌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이렇게 꽈배기 운동을 해보면 오른쪽 다리 쪽을 해보면 시원하고 또 실질적으로 앞쪽 허벅지 테스트, 두께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여전히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얇다는 거예요. 약하다. 그러니까 아직은 오른쪽 다리가 뒤로 빠져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분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연구하는 마인드로 들어보시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발, 뒷발 이거 생각할 때는 항상 뒷발은 앞으로 보내주려고 하고 앞발은 뒤로 보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주머니를 활용할 때도 뒷발은 발목 앞쪽이나 안쪽에 채우려고 하고, 그죠? 앞발은 뒤쪽이나 바깥쪽, 이렇게 채우는 거죠. 아니면 오른발, 왼발, 이거 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규칙이라고 보기보다는, 제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를 앞쪽이나 안쪽으로 채우고, 왼발은 앞발이기 때문에 뒤쪽이나 바깥쪽으로 채운다. 저희 아내는 약간 반대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자, 그동안 뭐 균형 잡기에서는 사실 세밀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세밀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래 되면 제가 동영상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동영상으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이해하거나 따라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혹 누워서 하는 운동 중에 이제 앞발은 자꾸 뒤로 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워서 하면 제가, 자, 이쪽 다리가 오른발이다, 오른쪽 다리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니까 자꾸 앞으로 들어 올려야 돼요. 그죠? 왼발은 어떻게 돼요? 왼발은 엉덩이 쪽으로 자꾸 내려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왼발은, 보세요. 그러면 땅바닥에 힘을 주려면 왼발은 뒤꿈치와 엉덩이 쪽,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동영상 올려드렸죠. 딱 누워서 왼발 뒤꿈치를 살짝 누르면서 왼쪽 엉덩이에 힘을 딱 주면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왼발 뒤꿈치와 왼쪽 엉덩이를 살짝 힘을 주면 왼쪽 다리는 뒤로 가고, 이렇게 한 번씩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그러면 골반도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이제 꽈배기 원리나 비슷한 거예요. 왼발은 밑으로 누르는 거고, 오른발은 위로 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도 왼발은 땅바닥으로 누르는 거고,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든가, 이렇게 앞차게 하듯이 이렇게 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법들, 뭐 여러분들 제가 올린 거 아니더라도 다른 영상들을 이렇게 뭐 혹시나 관심 있어서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뭐 엎드려서, 예? 이것도 뭐 저도 올릴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굳이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왼발을 자꾸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왼발은. 자, 이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입니다. 이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고, 저쪽 다리가 왼쪽 다리. 왼발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자꾸 들었다 내렸다 엉덩이까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도 되고, 근데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세요. 자, 수직으로 이렇게 똑바로 삐딱하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옆으로 삐딱하게 올라가지 말고, 정면을 탁 보고 싹 이렇게 무릎을 내려와도 되고, 아니면 뭐 힘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무리가 좀 없이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누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고, 왼쪽 다리는 뒤로 가는 거니까, 이런 골반도 이렇게 맞춰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앞발 뒷발이 생겼다라는 것은 사실은 골반이 틀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맞다라는 겁니다. 골반이 아까 오른쪽 골반이 뒤로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왼쪽 골반이 뒤로 가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요런, 이거 잘못 계산해 버리면 운동을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반대로 해버린 경우가 종종 생겨요. 예. 사실 저희 아내도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뭔가 하나 지금 아까 다리 뒤로 드는 거 있잖아요. 저걸 반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왼다리가, 저희 아내는 왼다리가 앞발이거든요. 뒤로 보내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를 계속 뒤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여튼, 아니, 저희 아내는 왼쪽 다리가 뒷발이니까 오른쪽 다리를 자꾸 뒤로 보내야 되는데 왼쪽 다리를 자꾸 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 실수했네요. 자, 하여튼 저희 아내는 오른발이 앞발이니까 왼쪽 다리는 무릎을 꿇고
오른쪽 다리를 자꾸 뒤로 해줘야 골반이, 저희 안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봐도 오른쪽 골반이 약간 앞으로 나가 있고 왼쪽 골반이 약간 뒤로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는 게 세밀하게 보면 그게 보여요. 그냥 대충 보면 안 보이더라고요. 유심히 바라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운동 원리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진 원리, 또 몸을 회복하는 원리, 이걸 이해한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해야 내 몸이 좋아질 거냐를 알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사실은. 뭐 어지간 약을 먹는다, 보약을 먹는다,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믿고 제가 제 몸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우리 몸에 이렇게 있는데 대충 보면 몰라요. 분명히 오른쪽 라인과 왼쪽 라인으로 나눠져 있고 앞쪽과 뒤쪽으로도 나눠져 있고, 그죠? 왜 오른발, 앞발, 왼발, 뒷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근육이나 어깨 높이나 골반 위치나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약한 쪽이 있고 강한 쪽이 있어요. 두꺼운 쪽이 있고 얇은 쪽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몸의 균형이 밸런스가 우리 건강의 척도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 온몸에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혈압이 결국은 압력이거든요. 혈압이 모든 신체 내부의 모든 혈관들이 압력이 정상이면, 고혈압도 아니고 저혈압도 아니고 피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면 그거는 최고의 건강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고혈압으로 나타나고 저혈압으로 나타나고, 이거는 지금 내 몸이 밸런스가 지금 혈관의 밸런스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혈관은 자꾸 커져가고 있고 어떤 혈관은 자꾸 좁아져 가고 있고, 근육이 많은 쪽은 혈관이 큰 거예요. 근육이 작은 쪽은 혈관이 작은 거예요. 앞쪽으로 가 있는 곳은 뭔가 혈관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뒤로 보내줘야 되고, 뒤쪽으로 가 있는 것도 혈관이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앞쪽으로 보내줘서 중간쯤에서 만나게 해줘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오른쪽 얼굴이 제가 좀 작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 병에 걸릴 때 오른쪽 뇌에서 쫙 피가 빠지는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조정이 거쳐지면서 좀 잘 못 느꼈는데, 지금 하여튼 이게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켜보려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오른쪽 얼굴이 작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걸 회복시켜줘야 돼.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도 뭐 TV에 보면 뭐 구안와삭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이 뭐 하여튼 마비가 온다, 경직이 온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마비가 오고 떨림이 오고 경직이 오는 건데, 그게 만약에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된다라면 뭐 회복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이제 대사증후군 동영상과 균형잡기 동영상에서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결국 균형잡기에서 우리가 순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죠? 순방향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순방향이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었어요. 결론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제가 저의 상황과 저희 아내의 상황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저희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저희 아내도, 저도 뭐 몸이 정상은 아니지만 저희 아내도 상당히 몸이 안 좋은 축에 속합니다. 제가 분리를 해줄 때 저희 아내 아주 나쁜 척에 속해요.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그냥 나쁜 게 아니고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예요. 그게 왜 까다로운가 하면 창자, 대장도 문제가 있지만 소장 내부에 팽창이 너무 많아요,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이게 순방향으로 작동을 해도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요. 팽창의 요소가 좀 약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냥 대장만 세졌고 이게 대장에서 소장으로 끌고 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져 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면 배를 눌러봐도 그렇게 아프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배를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물론 저도 가끔씩은 아픈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픈 곳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배를 만져도, 예전에는 배를 만지기가 좀 두려웠어요. 왜? 아플까봐. 진짜 그랬어요. 아플 것 같았어요. 근데 진짜 눌러보면 진짜 아팠어요. 심지어 맹장도 터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배를 눌러도 아플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단단해요. 그냥 단단하고. 그런데 저희 아내는 배를 탁 누르면 구석구석이 아파요, 사실은. 이건 뭔가 하면 이 안에 팽창이 있다는 겁니다. 개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방향으로 이동은 시켜주기는 줘야 되는데, 이게 원래 팽창이 풀리려면 대장의 세력이 소장으로 왔다가 소장의 이제 세력이 위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스는 위로 자꾸 올라오고 방귀로도 나가고 이러면서 창자의 흐름, 운동, 뭐 연동운동이나 하여튼 흐름이 자꾸 원활해져서 창자가 이렇게 부드럽게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스 배출이 원활해야 창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뭐 오른쪽 폐가 자꾸 처진다든가 왼쪽 팔 운동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 저희 아내 어제 왼팔 운동을 저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곳에 데려가서 원판으로 이렇게 한 300번 정도 시켰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깔끔해진 건 아닌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상당한 효과. 근데 여러분들, 제가 혹 저와 저희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는 게 저희 아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아주 나쁜 축에 든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도와도 잘 안 돼요. 배에 팽창이 있다, 개실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끈질긴 싸움이에요. 끈질긴 싸움이고 최상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 이게 결국은 풀려나갈 수 있대. 저도 예전에 개실이 있었지만 저는 심각한 팽창이나 개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잘 관리하면 잘 안 생기다가 까딱 잘못하면 한 번씩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개실이었고, 제 안에는 군데 막 몇 개가 본인 얘기는 한 9개 정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배를 눌러보면 아픈 곳이 9개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소장이 너덜너덜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지만 순식간에 사람이 컨디션이 확 나가버려요. 이러고 보면 막 이게 정신을 집중을 못할 정도로 나가버려요. 제 아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아내한테 허락 받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혹시나 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제가 댓글에 이렇게 한 번씩 보기도 보는데 감사하다는 분도 계시고 잘하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제가 모든 분들 댓글을 다 올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혹시나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제가 좀 전에 한번 댓글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뭐 많이 올리고 이러질 않더라고. 그래, 아유,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러면서 그냥 댓글을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세요.
두 분류가 있다. 그래, 최근에 제가 어차피 뭐 다른 분들도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 아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제 목숨과도 또 동일한 사람이고 끝까지 제가 지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지금 집중해서 제 아내도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지금 온전하지는 않아요. 온전하지는 않고, 그 하여튼 일단은 최근에 이렇게 배에 있는 부분에 제가 좀 원리도 원리냐, 이 팽창 부분은 이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이게 순방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팽창이 딱 생겨버리면 이 순방향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팽창이 너무 세게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왼팔에 많이 차도 왼쪽 가슴에 많이 올려도 좋은 느낌이 안 들어버려요. 그 순방향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판단 미스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순방향이란 게 이상한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팽창이 심하신 분들을 제가 예전에도 만나본 적도 있지만은 저희 아내도 굉장히 심한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심한 케이스고, 그래 일단은 최근에 이 팽창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사실 뒤로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대사 전문가. 왠가 하면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팽창 개실은 현대의학에서도 거의 불치병과 비슷하게 봅니다. 그냥 수술요법으로 그냥 진짜 창자를 어느 특정한 부분을 잘라내기도 하고, 팽창 있는 부분은. 근데 그게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그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보면 도박에 가까워요. 그 확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술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거는 현대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거 뭐 팽창이 된 걸 약으로 없앨 수 없거든요. 물리적인 변화를 약으로 어떻게 바꿔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이거는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의학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한의학도 그렇게 높은 확률은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순방향 원리가 비록 팽창이 있고 개실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뭐 컨디션이 이게 팽창이 크게 작동하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순방향 원리가 희한하게 잘 작동이 돼요. 몸이 막 진짜 좋은 것 같고 가스도 막 슥슥 잘 나오고 방귀도 잘 나오고 하면서 몸도 되게 가벼워지고, 이러다가 조금 과식을 한다든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또 자기 능력에 오버하는 어떤 그런 업무에 시달려 버리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 버리면 이게 혈관이 확 수축이 되면서 또 팽창이 또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순방향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팽창이 심하신 분들은 순방향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제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이제 원판 돌리고 운동을 한 300번을 왔다 갔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걸 분명히 느꼈고, 제 아내도 한 번은 시켜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앞에 가서 동작을 이렇게 좀, 다리 동작이나 팔을 뒤로 할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팔 흔들어 주는 거, 뭐 하여튼 세트 운동 해주는 거,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해보니까 몸의 변화가 조금은 있었어요. 100%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 30% 정도 개선 효과가 생겨요. 머리가 계속 아프던 것들이, 머리 아픈 것도 상당히 하여튼 절반 이상 없어지고, 팽창이 있으면 머리 만성 두통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성 두통이 있어요. 이틀에 한 번은 무조건 아파. 그냥 또 항상 조금 아픈 거 깔고 들어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물어봐도 안 아프다고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항상 아프니까 그냥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만성 두통인 분들은 거의 창자에 팽창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팽창이 없으면 머리 아플 일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있지는 않아요. 팽창이 심하게 걸리면 창자가 안 움직여요. 전체 창자가 올 스톱이 됩니다. 이게 정장 상태, 창자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머리가 띵해지고 머리가 짜글짜글해지고 편두통적인 요소들이 막 나타나고 하여튼 이상해지죠. 왜? 창자가 안 움직이니까 창자에서 피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흐름이 끊어지니까 가장 부드럽고 이게 타격을 잘 받는 머리 쪽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자가 안 움직이니까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도 창자가 안 움직이는데 뭐. 그 나중에 뭐 몸살 현상도 나타나고 다리도 아프고 이래 되죠. 그죠? 창자가 안 움직이니까. 근데 제가 자꾸 발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안에 이제 원판 운동 나가서 이렇게 시켜보니까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어떻게 했나 하면, 아, 여보, 당신 왼팔 운동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근데 제 아내가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집에서 운동을 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판 운동을 이렇게 해보더니만은, 와, 이거 효과 좋다. 힘이 상당히 들어가고 100번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집에서 그냥 20번씩 당기고 이거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00번을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5분 정도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5분, 6분 이 정도는. 그죠? 근데 뭐 이거 당기는데 뭐 5분이 걸리겠습니까? 뭐 당기는데 한 30초만 당기죠. 뒤로 당겨 30초, 옆으로 당겨 30초, 뭐 이런 거 다 해봐야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 차이가 좀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개실염이 있고 팽창도 있지만은, 순방향적으로 왼쪽 운동이 여전히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다. 왼팔 운동, 이쪽이. 해보니까 더 좋아졌다라는 거는 부족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이 왼팔 운동을 해서 100% 개선이 됐다 그러면, 아, 왼팔 운동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어, 원인이었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왼팔 운동을 해서 한 30% 정도의 개선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창자에 팽창이 있고 하니까 제 아내는 여전히 두통이 아주 심할 때도 있고 중간중간 내려왔을 때도 있고, 제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사실 두렵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뭐 저도 기도 계속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데, 일단 팽창 문제를 일단은 알게 해주셨으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순방향 운동도 이렇게 시키지만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저희 아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가 아닌가, 이런 상황을 연출해 주셨는가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저 같은 경우라면 이 순방향 운동만 하면 컨디션 좋고 다 좋고 좋겠죠. 그럼 사람들이 와 그러겠죠. 그죠? 근데 팽창이 있는 분들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팽창의 고비를 몇 차례 넘겨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팽창 한번 잘못 걸리면 최소한 하루, 길게는 이틀 동안 아주 컨디션이 바닥을 칩니다. 근데 어떻게든 살려고 또 이렇게 운동하고 쉬기도 하고 이러면 한 이틀, 늦어도 이틀 정도 지나면 싹 풀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그것도 안 통해요. 차라리 이게, 자, 보세요. 자, 메커니즘이 이런 겁니다. 팽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체했을 때마다 팽창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체할 때마다. 또 체했을 때 이게 우연찮게 잘 풀리거나 대처를 잘해서 약을 잘 먹고 뭐 혈자리 지압을 좀 잘해갖고 잘 풀어준 케이스에는 트림도 잘하고 팽창이 안 생기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체했는데 아이고 뭐 체해도 밥은 먹고
씩씩하게 살다 보면 또 없어져. 뭐 어른들 막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 있죠. 없어지면 다행인데 안 없어지면 그게 고착화되어 버려요, 팽창이. 창자가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개 잡히기 시작하면 창자 전체의 힘이 떨어져요. 소장의 힘이. 소장의 힘이 떨어지면 혈액이 순환이 안 되겠죠.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폐가 처져요, 폐가. 특히 어느 쪽 폐가 더 처지나 하면 오른쪽 폐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폐가 처지면 또 창자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창자를. 그럼 창자가 더 안 움직여요. 팽창뿐만 아니라 폐가 처져서 창자를 이렇게 짓눌러 버리면 찌그러지면서 창자가 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소장 전체의 힘이 급격히 떨어져 버려요. 물론 대장도 힘이 떨어져요. 소장의 힘이 떨어져 버리면요, 가스가 위로 나오지도 못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대장 쪽으로 넘어가요. 위로 밀어 올릴 힘이 없어. 소장이 연동운동을 해야 트림도 하고 이렇게 밥 먹고 숨을 쉬면 옆에 가면 이렇게 막 점심때 먹었던 뭐 김치찌개 냄새도 나고 뭐 치즈 냄새도 나고 막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게 위로 못 나오고 자꾸 뒤로 나가네. 뒤로 가다가 대장이 점점 세력이 세지는 거예요. 대장이 점점 세력이 세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나중에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용종, 과민성 장증후군 이름 갖다 붙여놓은 거는 엄청나게 많죠. 그 하여튼 그래 이제 우리가 보충을 해서 대장에 끌려갔던 걸 다시 소장 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면 또 이 팽창이 또 세력을 또 얻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돼요. 이게 왔다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게 순방향적인 흐름을 만들면서 팽창이 작동하는, 팽창이 다시 형성되는 그런 상황을 자꾸 차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머리주머니나 순방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만으로는 좀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제가 저희 아내 몸을 발가락부터 손가락, 무릎, 뭐 종아리, 발목, 손목, 어깨 이런 걸 진짜 좀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걸 느껴요. 발가락 문제 너무 심각해요. 물론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뭐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쪽은 개선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문제 심각하고요. 발가락 이게 만져보면 이렇게 우리가 과실이 잘 익으면 속이 탱탱하잖아요. 이게 건강한 손을 만져보면 탱탱해요. 근데 만져보면 속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냥 흐물흐물해요. 근데 운동을 계속했던 엄지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 쪽은 그래도 뭔가 살이 차오른 느낌이야. 이게 텅 비어 있으면요, 이게 결국은 다리에서 내려왔던 모든 피는 발가락을 한번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발가락 쪽으로 피가 안 흐르면 이 다리 전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리 전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리 전체에 통증도 자꾸 나타나고, 이걸로 인해서 다리의 혈액순환은 창자의 혈액순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다리의 혈액순환은. 이게 심장에서 나오면 그 위 대동맥으로 내려오는, 복부 대동맥으로 내려오는 피, 이 가운데 장관막 동맥이 있어서 장관막 동맥으로 통해서 창자 쪽에 혈액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 쭉 내려가서 복부 대동맥 만나서 양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다리 대동맥으로 내려갔던 피가 어떻게 하든 발끝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발가락까지 가야 돼요. 근데 발가락의 혈관이 다 제 기능을 못해. 이래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다리 전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다리의 혈관들의 압력이 막 지멋대로 작동해. 그러면 혈관들이 막 커지는 쪽은 커지고 작아지는 쪽은 작아지면서 혈관 근처에서 따라오는 신경망들, 신경이 뭐라고 했죠? 우리
소고기 힘줄처럼 이렇게 하얀색이 있어요. 하얀색, 진짜 하얗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보이게 신경줄이에요. 신경줄인데. 하여튼, 그 혈관들이 커지고 작아지면 그 신경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스파크가 이런 거야. 전기 합선 아시죠? 그러면 뭐 발바닥이 뜨끔했다가 발목이 찌릿했다가 막 무릎이 콱 아팠다가 발등이 아팠다가 막 계속 아프죠. 그러다가 뭐 창자가 아팠다가 또 항문이 아팠다가 허벅지 안쪽이 막 아팠다가 막 피가 정상적으로 흘러가면요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신경을 자극을 안 해요. 그럼 아플 리가 없죠. 아프다는 얘기 안 해요, 건강한 사람은. 근데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안 되면 자꾸 아파요. 그냥 그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혈자리에 대해서 지금 이거 단지 모래주머니와 이거 운동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요, 저는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순방향적인 운동을 해서 상당 부분이 그냥 제가 뭐 딴 것도 필요하겠나? 근데 방향성은 잡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좀 뭐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저희 아내 상황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저희 아내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명 중에 1명, 혹은 3명 중에 1명, 혹은 5명 중에 1명, 혹은 10명 중에 1명은 저희 아내와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일단은 최근에 제가 혈자리 연구를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혈자리,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혈자리를 다 건드릴 수는 없어요. 혈자리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의사분들이 얘기하는 혈자리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혈자리, 뭐 체했을 때 뭐 이쪽을 눌러준다 이러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뭐 무릎 정강이 어디 몇 번째 손가락은 몇 마디 어디를 찾아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스트레스부터 팍 받죠. 그 찾는 것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기억을 해서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걸 느꼈어요. 물론 그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알게 되겠죠. 근데 혈자리 부분을 제가 일단 모든 혈자리는 관심을 갖기 좀 어렵고, 저도 뭐 그런 걸 완전히 공부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거, 특히 이제 창자 관련, 장기 운동 관련, 혹은 두통 관련, 이 정도, 그죠? 어떤 혈자리가 위장에 영향을 주고, 췌장에 영향을 주고, 뭐 비장에, 하여튼 간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거, 모든 이제 장기들에 영향을 주는 혈자리들.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찾아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이제 발가락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혈자리 이름 한도 끝도 없어요. 어? 뭐 경손혈, 중환혈, 뭐 하여튼, 외울 필요, 외우면 좋겠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근데 하여튼 그거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해보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순방향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제가 혈자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뭐 이지암은 아니고 토정비결 쓴 허준 선생이나 뭐 유명한 대의학자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뭐 최소한 100년, 200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금님들은 뭐 혈자리 마사지를 안 받겠어요? 태국 뭐 이런 국왕들, 아라비아 국왕들 이런 분들은 뭐 마사지를 안 받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100살 넘게 사고 이런 거 잘 소식 못 듣잖아요. 혈자리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저도 혈자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보고 유튜브를 듣고 아 이거는 내가 차용해서 좀 도움을 받아도 좋겠다 해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의원 또 사람들이 효과가 없으면 그거 가겠습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혈자리로 팽창 자체를 풀어줄 수는 없어요. 아주 미약한 팽창은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5년, 10년 먹은 고착화된 팽창을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막 무지막지하게 흐르는 피, 왼쪽에 피가 안 흐르는데 이걸 혈자리에 침을 놔서 이걸 뒤바꿀 수는 없어요. 개선은 할 수 있습니다. 뒤바꾸는 힘은 모래주머니 힘과 운동의 힘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못 바꿔요. 바늘 하나가 낼 수 있는 힘이 500g 모래주머니를 내는 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늘로는 500g 모래주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못 따라가요. 500g 힘을 내려면 바늘 뭐 100개가 필요할지 1000개가 필요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힘이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쓰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쓰고 또 거기에다 운동 능력까지 운동성을 두어서 이동을 시키면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혈자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혈자리를 제가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좀 찾아보고 하고 이제 꼭 야 이거는 좀 그다지 크게 상관없는 혈자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아 이거 도움이 된다 싶으면 다음에 또 그 자리를 또 해줍니다. 그 자리를 또 해주고 발가락부터 해서 요 발목 접히는데 하여튼 발바닥 하여튼 쭉 올라오면서 무릎도 해주고 허벅지 쪽도 해주고 이렇게 팔 쪽에 손 쪽에도 이렇게 해주고요. 손 쪽에도 해주고 이쪽에 팔꿈치 이렇게 접히는 쪽에도 그죠? 이쪽에도 이렇게 여기 눌러주면 되게 아프거든요. 혈자리에 자 무조건 아픈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혈자리를 누르면 아파해요. 저는 이렇게 저희 아내가 아파하는 곳을 제가 눌러보면 저는 별로 아픈 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진짜 자지러지게 아파요. 자지러지게. 그 통증을 1에서 10까지 구분한다면 저희 아내 표현으로는 20이죠. 20. 우리 한의원 가서 침을 맞았는데 막 엄청 아픈 곳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통증이에요. 혈자리를 누르기만 해도. 자, 보세요. 근데 이 혈자리에 그게 저런 게 있어요. 혈자리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냥 제가 일단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소화 관련 장기 운동 관련해서 혈자리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팽창을 풀어주는데 근데 혈자리만으로 팽창이 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역할을 해요. 제가 보니까 한 20% 30% 정도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순방향 운동이 한 7, 80% 역할을 해요. 7, 80%. 근데 혈자리가 한 20, 30%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무조건 맞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가 공감이 되시면 공감하시는 대로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찾아보거든요. 뭐 옛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한의원 허준 선생 활동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뭐 중국의 화타가 진짜 뭐 실존했던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서 공자 뭐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 계셨고 그때도 하나님 그런 특별한 어떤 천재과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또 많은 백성들을 도우라는 그런 도구를 주셨는 게 한의학이거든요. 또 최근에 또 뭐 하여튼 현대의학이 또 하나님이 또 은사를 부어주시고 현대의학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많죠. 바이러스나 또 수술 이런 거 뭐 항암 뭐 이런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여튼
혈자리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저도 도움이 되는 혈자리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저녁에 샤워할 때 제가 누르는 혈자리들, 특히 여기 정강이 바깥쪽 여기 땡땡한 부분은 저는 우연히 TV에 봤는데 제가 눌러보니까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하고 발목 쪽 이렇게 발목을 위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발가락 운동 한번 이렇게 발 닦을 때 한번 쭉쭉 다 눌러주고, 발목도 이렇게 윗부분 접치는 데 있잖아요. 앞쪽 접치는 부분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엄청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도 안 아프신 분들 계세요. 저는 솔직히 하나도 안 아파요. 저희 아내는 죽을 만큼 아프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아프다는 건 이게 발에서 창자로 순환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발가락 끝에서 창자 이게 복부 대동맥까지 이게 몸 전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 혈관이 부으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졌던가 부으면서. 그러면 그 혈자를 풀어주면 조금이라도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창자가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팽창이 풀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거, 그걸 제가 20% 내지 30%로 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그냥 생각해 본 게 아닙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마사지를 발끝에서부터 쭉 해서 손까지 쭉 한번 해주고 나니까 제 아내가 머리가 아픈 게 만약에 뭐 10이었다 이러면 거의 4, 5 여기까지 떨어지더라고요. 피가 순환이 되니까. 그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아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제 아내가 하여튼 배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중량을 조금 바꾸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안 아프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제가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혈자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재했을 때 가장 하는 거는 여기 뭐 엄지와 중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쪽을. 그러니까 이게 모든 혈자리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 10초 동안 지그시 눌렀다가 천천히 떼준다. 10초 동안 지금 우리 성격 되게 급하잖아요. 꾹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효과가 없지는 않는데 너무 아플 수 있어요. 5초라도 10초, 그게 원래 10초라고 하더라고요. 10초 동안 지그시 10초 지나면 뻔해져요. 그때 확 떼는 게 아니고 지그시 떼는. 그럼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의 하시는 분들이 알려주는 거니까 그냥 제가 전달해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혈자리는 실질적으로 위장과 대장을 운동 능력을 미약하게나마 움직여주는데 도움이 된대요. 체했을 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의외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풀어본 적은 없거든요. 팽창을 그냥 어떻게 모래주머니하고 운동해서 그냥 풀고 이랬는데 이걸 통해서 의외로 쉽게 풀린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세요. 팽창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풀리겠습니까? 안 풀릴 가능성이 많아요. 팽창이 많다고 하더라도 팽창이 난해하지 않고 심플하게 팽창이 일어나면 이걸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방법이, 어떤 분들은 와 효과 짱이다 이러고 어떤 분들은 뭐 해봐도 별로던데. 그럼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방법이 틀린 겁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똑바로 한 사람은 틀린 겁니까? 아니죠. 그 사이에 뭔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아픈 이유가 다르고 아픈 성질이 다른 거예요. 뭐 동의고 예전에 뭐 역사 드라마 허준 선생 일대기를 이렇게 다룰 때 사람들마다 각각의 성질이 다 다르다 이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이게 너무 팽창 개실이 너무 심하게 잡혀 있는 분들은 이건 누른다고 해결 안 돼요. 그럼 이거 하나로 안 되는 거야.
이것도 하고 다른 데도 이렇게 눌러주고 이쪽도 눌러주고 이쪽도 눌러주고 심지어 안 되면 발가락 쪽으로 가서 발가락도 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경동맥으로 와서 경동맥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서야 이제 몸에 열이 좀 나면서 풀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 개로 해서 풀리는 경우가 있고 혈자리를 세게 4개 아니면 10개까지 건드려야 그때서야 풀려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혈자리는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근데 효과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혈자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그런 분들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효과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게 냉철하게 말하는 겁니다. 냉철하게 말하는 거고 우리처럼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공황장애 오시는 분들은 혈자리를 어떻게 한다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제가 한의원에 다니면서 치료해서 멀쩡하게 살았겠죠. 저도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20% 30% 정도로 좀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혈자리 해결은 근데 20% 30%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팽창, 배를 눌렀을 때 아프신 분들이 아픈 부분이 많다는 분들은 혈자리가 상당한 도움을 최대 30%까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자리를 잘 누르고 순방향 운동을 잘하고 모래주머니를 적당히 조절하면서 순방향 운동을 잘하면 효과를 극대화해낼 가능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혈자리는요 또 통통증이에요. 처음에 누르면 아프잖아요. 다음날 또 누르고 그 다음날 또 누르고 점점 하면 할수록 안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쪽의 흐름이 이제 약간 정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혈자리는 대부분 교차지점이에요. 교차지점. 그러니까 혈관 2개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교차되는 거예요. 근데 교차되는데 한 개도 혈액이 잘 안 흘러가는데 2개가 이렇게 합쳐지면 더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줘서 흐름을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하여튼 혈자리 몸을 이렇게 자꾸 만져보면 구석구석에 어느 특정한 지점을 만지면 아픈 부분이 나타나요. 특히 환자들, 많이 아프신 분들을 만져보면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리 만져도 아픈 부분이 없어요. 거기서 연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근데 아프신 분들은 눌러보면 구석구석이 아프대요. 그게 혈자리를 찾아내는 원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혈자리라는 게 되게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픈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꾸 누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몸의 체온도 올라가고 뭔가 대사 기능이 점점 좋아지고 이런 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희한하게. 혈액이 도니까. 아니, 그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그 다리 쪽 혈자리는, 그러니까 혈자리를 찾아서 그쪽을 계속 자극을 주면,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사지하는 망치 같은 거 있어요. 나무 망치 같은 거. 그런 걸 혈자리를 찾아서 그쪽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툭툭. 너무 안 아프게. 툭툭툭툭 자꾸 두드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쪽 두드려도 안 아파져요. 그러면 그 문제, 그 혈자리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또 다른 데 찾아. 구석구석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봤고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근데 그분들이 아픈 거와 여러분이 아픈 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혈자리가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20% 내지 30%는 효과가 있다. 20% 30% 적은 거 아니다. 적은 효과가 아니다. 상당히. 특히 팽창, 개실염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필수적인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소화가 안 될 때 혹은 장기 운동이 잘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조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추천 동영상이나 연계 동영상으로 많이 올라올 겁니다. 많이 올라오면 여러분들 그걸 막
혈자리 이름을 외우려고 달려들지는 마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버려요. 스트레스 받으면 하기 싫어지죠. 그냥 하루에 한두 개 그냥 새로운 혈자리, 좋은 혈자리 있으면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한 개 내지 두 개. 그러면 한 달만 해도 한 60개가 얻어요. 60개 얻으면 더 이상 얻을 것도 없어요. 좋은 혈자리 한 60개 알아버리면요. 여러분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평생. 이름은 몰라도 돼요. 한 60개만 기억한다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눌러주는 혈자리 총 합계해봐야 한 12개, 13개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또 공부를 해야 되지만. 12개, 13개 정도 되는데, 발바닥부터 팔꿈치, 경동맥까지 두피, 한 15개 되겠다. 두피까지 하면 15개 정도 되는데, 이쪽 눌러주고, 백회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한 경동맥 해주고, 이렇게 하면 15개 정도 됩니다. 혈자리. 이것도 오른쪽 쇄골 밑에 한 7cm 정도 내려오는데, 이거 꾹 누르면 여기 엄청나게 아파요. 여기는 폐를 약간 움직여주는데 도움을 주는 혈자리예요. 폐가 수축팽창.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자꾸 누르다 보면 언젠가는 안 아파요. 근데 처음 누르면 자지러지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폐 확장증. 폐쇄성 폐질환. 이게 폐가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폐가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여기를 누르면 폐가 약간 들려요. 한번 눌러보세요. 쇄골 밑에 젖꼭지 방향, 쇄골에서 젖꼭지 방향으로 내려오 한 7cm쯤, 한 5cm, 7cm쯤 되는 지점에 꾹 눌러보면 엄청나게 아파요. 여기 폐 운동을 좀 도와주는, 조금 도와주는, 그죠? 만병통치가 아니고 좀 도와주는 혈자리. 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저도 예전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노력하신 어떤 그런 유산이잖아요. 귀한 유산들 그걸 잘 쓰면 좋고, 이걸 또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또 실망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길게 올렸는데, 혈자리 한번 찾아보세요. 하루에 한 개씩 한번 얻어보세요. 소화가 안 될 때, 일단 저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될 때 혈자리, 이렇게 소화불량 혈자리랑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 5, 6개 알게 돼요. 그럼 5개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럼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순방향, 이게 에너지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중에 제가 보면 에너지를 가장 강력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회복이 되고, 또 몇몇 분들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가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회복이 될 거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팽창이 있는 경우, 또 이게 배 쪽의 혈자리, 이거 있거든요. 이런 게 있대요. 저도 이름은 모릅니다. 명칭인데, 배꼽 있잖아요. 배꼽 양쪽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손 3마디. 그럼 한 3cm 되겠죠? 3마디. 한 4cm. 5cm 좀 될까요? 한 3마디. 그냥 3마디. 3마디 가서 딱 그 지점. 이 지점을 이 손가락 그냥 한 개로 누르면 좀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손 3개 정도로 이렇게 오목선 해서 4개 해도 돼요. 4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꾹 깊이 한번 눌러보세요. 꾹 눌렀다가 천천히 떼줘요. 저희 아내는 엄청나게 아프대요. 저는 눌러봤는데 솔직히 하나도 안 아파요. 팽창이 지금 저는 없고 제 아내는 있다는 거예요. 배꼽 양옆으로 한 3cm 지점했고, 우리가 오른쪽 배에 올리고 왼쪽 배에 올려서 좋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닐까요? 오른쪽 배에만 올려도 좋은 분도 있고, 저희 아내는 오른쪽 배 양쪽, 왼쪽 배 양쪽 배에 이렇게 세로로 올리면 좋다고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배꼽 위쪽으로, 명치 쪽으로 올라오는데 한 4마디. 아까는 양옆으로 3마디라고 했죠. 이번에는 엄지 제외하고 4마디 끝나는 지점을 한 손으로 꼭 깊이 한 10cm 넣었다가
뗄 때는 확 떼지 말고 척 이렇게 떼보세요.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본데 저희 안에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최근에 요게 조금 혈자리를 연구하면서 얘가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적용합니다. 요거는 250g 짜리 뭐랬지만 이제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서 제 안에는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제 안에는 왼쪽을 좀 더 올렸거든요. 왼쪽에 아까 혈자리 있죠. 배꼽 양옆으로 하는 거. 그 센터 부분, 그러니까 요 센터 부분, 예? 센터 부분을 자신 없으면 거기다가 사인펜으로 점을 찍어놔요. 여러분, 진짜 배우는데, 혈자리 배우는데, 사인펜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그냥 점을 찍어주더라고. 여러분도 자신 없으면 그 지점을 찾아서 혈자리 곳곳에 사인펜으로 여러분들 막 좀 장난질 쳐요. 낙서를 해요. 그냥 여기 혈자리, 여기. 이름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다 이름표 붙여 놓으시던가 아니면 이름을 써 놓으시던가. 저는 너무 많아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자꾸 하다 보면 기억이 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 아내는 왼쪽 배에는 여기 딱 머리쯤을 센터 해갖고 여기다가 1kg를 올려봤어요. 1kg. 1kg짜리 반을 접었어요. 오른쪽에는 500g을 올려봤어요. 500g. 조금 세게 해봤어요. 팽창이 좀 센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여기 4마디 올라오는 요 지점에는 여기도 1kg를 올려봤습니다. 1kg. 그 혈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눌러보니까 아프니까 여기에 좀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왼쪽 1kg, 여기 500, 여기 1kg. 제법 많이 올라갔죠. 그죠? 중량이 제법 세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500, 500, 500 이렇게도 해봤고,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해보고 싶대요. 중량을 좀 더 올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봤더니, 자, 여러분, 이거 따라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따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균형 잡기 상황을 넘어왔고, 그거 보고 있다면 하실 수는 있는데, 무조건 절대적으로 따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연구 동영상입니다. 참고 동영상이고,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누워있을 때 이렇게 하고, 이제 가슴에도 이렇게 올리고, 뭐 횡격막도 올리고, 왼쪽 가슴도 올리고, 왼손에 더 차기도 하고, 이렇게 누워있고, 뭐 발가락도 이렇게 까딱까딱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이제 양손이 좀 심심하면 이렇게 모래주머니에 올려놓은 걸 그냥 지금 모래주머니 자체를 이렇게 꾹 눌러보는 거예요. 꾹 눌러보고, 또 꾹 눌러보고, 위에서 자극을 한 번씩 주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냥, 자, 이거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져주세요. 확정된 데이터라기보다는 정선되지 않은 데이터. 제가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30분쯤까지는 그냥 처음에 할 때는 확 창자가 막 움직이더만은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는 처음에 올려놓으면 반응이 없대요. 그냥. 근데 중간중간에 자극을 주고 이래 있으면 한 30분 지나도 반응이 없다가 거의 50분, 1시간쯤 도달할 때쯤 되면 누워서 1시간 누워있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뭐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다행이죠. 사실 우리도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그죠? 자, 일단은 근데 1시간쯤 지나니까 창자가 확 움직이면서 방귀가 많이 나왔대요. 방귀가 많이 나왔대요. 트림도 잘 나오고 방귀도 많이 나오고, 그것도 굉장히 방귀가 편하게 나왔다, 트림이 잘 나온다, 이거는 창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장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팽창 요소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저희 아내의 경우, 자,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적용할지 저도 알 수가 없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30분까지는 큰 변화가 없더래요.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한 50분쯤 지나가니까 뭐가 창자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왜 30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쌓이는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꾹꾹 한 번씩 눌러주기도 하고. 계속 눌러주는 것도 아니고 예? 한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니까 자 이런 것도 좋은 데이터 아닙니까? 좋은 데이터.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하는 동영상이니까 뭐 2개 찍을 필요도 없고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길어도 괜찮죠. 일단은 자꾸 발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